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식이 등장했습니다. 음바페가 파리 생제르맹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 음바페는 2025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 옵션을 발동하지 않을 것이며, 르키프가 보도한 것처럼 2024년 6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것을 끝으로 파리 생제르맹을 떠난다고 음바페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리 생제르맹이 갑자기 이 음바페가 통보를 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파리 생제르맹의 입장은 현재 음바페를 다음 시즌까지 잡아두면 음바페가 자유계약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음바페를 공짜로 잃을 계획은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재계약에 서명하지 않으면 음바페를 이번 시즌에 판매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요, 르키프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음바페는 현재 계약 조건에서 1년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은 음바페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로마노 기자나 르키프, 아주 공신력이 높은 곳에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RMC 스포츠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음바페가 이번 시즌 재계약 옵션에 서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은 이번 여름에 음바페를 판매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번 이적 시장에 폭탄이 하나 터졌습니다. 르키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음바페는 이번 시즌에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옵션이 있었지만 이 옵션을 활성화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음바페의 계약 기간이 2024년 6월 30일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계약 기간이 6개월 남은 상태부터 다른 구단과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재계약 옵션은 6월 중순부터 7월 31일까지 음바페가 파리 생제르맹에게 알리는 것이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의무적으로 알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음바페가 이번에는 파리 생제르맹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파리 생제르맹은 음바페의 이 통보를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 왜냐? 음바페가 갑자기 공문을 보내서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 라고 지금 알렸고, 그렇기 때문에 음바페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결정을 알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정식으로 법적으로 공증된 공문을 파리 생제르맹에게 보냈기 때문에 이것은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압력을 음바페가 가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리 생제르맹은 이렇게 음바페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짜증이 났고, 그래서 음바페를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떠나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음바페가 당연하게도 이번 시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월드컵을 결국에는 준우승에 머물렀고, 그리고 메시와 호날두가 이제 유럽 무대를 떠나는 시즌인데, 떠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라이벌 구도가 홀란드와 음바페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홀란드가 이번 시즌 트래블을 달성하다 보니까 음바페 입장에서도 더 이상 파리 생제르맹이 남지 않고 리강을 떠나서 더 큰 무대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기사들도 매우 많이 쏟아졌는데, 아마도 그러한 것들이 음바페의 이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 음바페를 가장 크게 노리고 있는 구단은 당연하게도 레알 마드리드죠. 이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 시즌에도 지금 음바페를 노렸었고요. 다만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와 파리 생제르맹 이 두 가지 중에서 고민을 하다가 파리 생제르맹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페레스 회장이 레알 마드리드는 레알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어떤 선수도 레알 마드리드보다 높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음바페가 파리 생제르맹과 레알 마드리드를 고민하다가 파리 생제르맹을 선택하니까 더 이상 음바페를 영입하지 않는다는 내부 기조를 설정했다라는 기사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시간이 좀 흐르면서 페레스와 음바페가 오해를 풀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아무래도 음바페가 이번 시즌에 떠나게 된다면 가장 유력한 행선지는 레알 마드리드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레알 마드리드는 벤제마도 떠났기 때문에 9번 자리가 딱 비어있는 상태죠. 그래서 아마도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간다면 이러한 전형이 만들어질 겁니다. 최전방에 음바페, 왼쪽에 비니시우스, 오른쪽에 호드리구, 아주 젊고 재능 있고 현재도 월드 클래스에 올라있는 선수들이 3톱을 형성하고요. 미드필더 라인에는 벨링엄, 발베르데, 추아메니,
또 어리고 월드 클래스에 올라 있는 미드필더 라인. 여기에 더해서 카마빈가도 있죠. 그리고 뭐 수비 라인에도 밀리탕, 리디거, 알라바가 있기 때문에 골키퍼는 쿠르투아가 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다시 한번 엄청난 스쿼드를 구축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음바페가 과연 최전방 공격수 자리를 만족할까라는 문제거든요. 파리 생제르맹에 있었을 때도 불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네이마르와 메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최전방 공격수에 배치가 되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음바페는 최전방 공격수보다 약간 세컨드 스트라이커, 약간 왼쪽에 처져 있는 플레이를 좋아하거든요. 마치 호날두나 손흥민 같은 움직임을 좋아하죠. 약간 처져 있다가 최전방 공격수가 수비수랑 싸울 때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그러한 플레이를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잖아요. 그런데 현재 레알 마드리드의 상황은 벤제마가 없기 때문에 최전방 공격수가 필요한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왼쪽 측면에는 이미 레알 마드리드의 스타인 비니시우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음바페가 왼쪽 측면을 원한다면 음바페와 비니시우스를 왼쪽에서 생각했을 때 음바페를 조금 더 높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음바페는 경기를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비니시우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선수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음바페가 왼쪽을 선호한다면 음바페를 왼쪽에 두는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음바페를 왼쪽에 두면 비니시우스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왼쪽 측면 공격수인데 이렇게 되면 또 호드리구가 최전방에 배치가 돼야 되는데 호드리구 또한 완벽한 최전방 공격수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또 레알 마드리드가 최전방 공격수를 영입하고 호드리구를 벤치에 앉히는 그러한 형태가 또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간다면 음바페가 왼쪽 측면에 뛰게 됐을 때 비니시우스의 위치, 호드리구의 위치가 굉장히 애매해진다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애초에 음바페가 최전방 공격수로 배치된다고 해도 음바페와 비니시우스의 공존 문제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음바페가 최전방 공격수에 배치된다고 해도 음바페가 최전방에 있다가 약간 측면으로 빠지면서 전방으로 침투해 들어갈 준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음바페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플레이잖아요. 그런데 비니시우스 또한 왼쪽 측면에서 전방으로 침투해 들어가거나 아니면 직선적으로 움직이거나 어쨌든 이 선수도 왼쪽 측면에 집중해서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비니시우스와 음바페의 활동 반경이 자연스럽게 겹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애초에 음바페든 비니시우스든 호드리구든 3명의 선수가 9번 유형의 최전방 공격수가 있을 때 더 빛이 나는 선수들입니다. 예를 들면 음바페든 비니시우스든 호드리구든 이 3명의 선수가 후방에서 볼이 올라올 때 상대 수비를 등지고 볼을 받는 플레이를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강점은 계속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공간 침투가 잘 이루어지려면 최전방에 한 명 정도는 공격수를 배치하고 이 역할을 원래는 벤제마가 있었죠. 최전방에서 공격수가 상대 수비수들과 싸워주면서 심지어는 약간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고 움직이면 이때 음바페, 비니시우스, 호드리구 이런 선수들이 발생하는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이러한 플레이가 비니시우스와 음바페, 호드리구 세컨드 스트라이커 유형에 가까운 이런 선수들을 활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18 프랑스 월드컵 때 음바페, 그리즈만, 덴벨레 프랑스가 재능 있는 이선 자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첫 경기에서 이 선수들만 가지고 3톱을 구성하니까 경기를 엄청나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지루를 투입시켰고요. 지루 옆에 덴벨레를 빼고 음바페와 그리즈만을 배치했죠. 그러니까 지루가 버텨주고 음바페와 그리즈만이 침투에 들어간다. 이 패턴으로 프랑스가 우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루가 그 당시 월드컵 때 어떻게 이 선수가 득점도 없는데 월드컵 우승 공격수냐 라고 비판을 받았지만 한쪽에서는 지루가 없었으면 음바페, 그리즈만이 활약할 수 없었다 라는 전술적인 이유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레알 마드리드에게도 펼쳐질 수가 있는 거죠. 음바페, 비니시우스, 호드리구 분명히 재능 넘치는 선수들이지만 이 선수들의 동선도 약간 겹치고요. 심지어 호드리구도 원래 본 자리는 왼쪽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오른쪽에서 못 뛰던 선수인데 비니시우스가 있으니까 오른쪽에서 뛰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오른쪽에서 어느 정도 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호드리구, 비니시우스, 음바페 3명의 선수가
세컨드 스트라이커의 유형이라는 것도 비슷하고 뛰는 위치도 약간 왼쪽이고, 그렇다면 이 세 선수의 공존 문제가 필연적으로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음바페가 파리 생제르맹을 떠난다면 이러한 공존 문제는 보통 레알 마드리드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특히나 페레즈 회장은 일단 영입하고 여기서 어떻게든 잘 공존시켜라, 이렇게 감독에게 이 과제를 맡기는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시즌에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다면 안첼로티 감독에게 이 문제를 맡기면서 안첼로티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레알 마드리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이 음바페가 지금 파리 생제르맹 및 전 유럽 구단들에게 폭탄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겠다. 당연히 가장 유력한 행선지는 레알 마드리드지만 지금 맨유의 인수 소식도 거의 완료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음바페를 노리는 팀들이 분명히 더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적 시장 음바페의 행보를 주목해 보는 것이 매우 재밌어졌네요.